자, 여러분, 사회 전반에 걸쳐서 특히 청년들에게 아주 큰 비전을 심어주시고, 네, 특히 또 자영업자의 또 여러 가지 면을 몸소 또 겪고 계시면서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실 우리 이상석 교수님 우리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석입니다. 목소리 들리세요? 네, 밤 9시 반인데 여러분,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 시간에 거의 녹초돼가지고 다 같이 이럴 텐데 역시 뉴스키너들은 다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사실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양손잡이 최고라고 우리 김대현 사장님께서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오른손잡이인데 왼손까지 한번 좀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오늘 인연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되게 오랫동안 뉴스킨 제품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예요. 그리고 우리 박세롬 사장님, 우리 박메타 사장님, 네, 아까 전에 그 강의해 주시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은 저랑 되게 배경도 비슷하시고 경험도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들이 정립되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걸 텐데,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사고에 대해서 지지하고 싶은 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혹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냐? 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 일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고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서 항상 곁에서 지지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일단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인연이 이어지기까지는 오늘 이렇게 와서 제가 스카이 식구들을 제대로 보니까 우리 윈윈 그때 그 랠리 하거나 또는 이럴 때도 많이 뵀었던 분들이 다 낯도 있고 또 이 첫 번째 이렇게 강의가 시작되게 된 게 사실 이 류가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스카이 그룹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셔서 우리 백만장자 김대현 사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유가희 사장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도 그 뉴스킨 안에서도 좋은 그룹 문화를 가진 그런 그룹들에게는 서로 앞으로도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시작을 됐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 최서원 사장님 이름 불러드리고 싶어요. 네, 삐용삐용. 네, 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 지금 9시 반이니까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좀 힘내가지고 한 40분, 50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좋은 말씀 전해드리고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웃자고요. 그렇죠? 강의하면은 뭐 보통 다 이렇게 좀 냉랭한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후에도 초대되신 분들도 이 사업에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강의 중에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을 잘 보시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항상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때마다 저 자신을 많이 셀프 모니터링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힘을 내시도록 그렇게 한번 비전을 한번 같이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다는데 안 그래도 됩니다. 네, 일단 뭐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시작할까요? 네. 자, 뭐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제가 경영과 또 지금 방송을 통해서 경제 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과 관련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제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전에 박세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잠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뉴스킨 제품을 저처럼 이렇게 많이 활용했던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제품을 언제 활용했냐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이 제품을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드름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과 관련된 그런 제품을 보내주셨었습니다. 여러분 클리어 액션 아시죠? 네. 그리고 뭐 지금도 굉장히 뭐 바디바를 비롯해서 갈바닉도 비롯해서 또 이번에 나온 메타도 그렇고 아주 잘 활용하고 덕분에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아까 전에 대충 보셨을 겁니다. 일단 어쩌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정치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도와주게 되는데요. 원래 제가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관련된 일들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청와대를 방문해서 3, 40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청년위원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도 뽑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어디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제 순수한 생각을 정치권에서 그냥 읽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사퇴를 하고 그 민주당의 대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민주당 대표 시절 나오기 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그 경제 단체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거기서 지금 사회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책을 맡으면서 제 사업도 2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버님 때부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영자 권자 되시는 박사님이시죠.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 이후부터 이 세계화전략연구소 맡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영학과를 관련해서는 대학원에서 이제 전략 전공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전략 전공을 했고 또 최우수 논문으로 졸업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졸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경영학과고요. 한 학기에 한 과목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학기 때는 제가 박사과정 중에는 HR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또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나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요. HR이라는 분야를 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고기, 저 고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가게에서 직접 팔고 있는 주먹고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그다음 KBS 2라디오, 그다음에 뭐 TBS 교통방송, BBS 불교방송 이런 데서 라디오 방송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여러분 밤인데도 굉장히 말 빨리 하고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방송에 약간 그 내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막 들어보면은 직업을 한정하지 않는 삶, 이게 제가 약 5년 전에 설정한 저의 삶의 어떤 모토입니다.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 보이면서도 없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이따가 우리 스카이에 초대되신 많은 사업자분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허물을 벗고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직업을 한정하지 않는 삶이 제 목표는 아니었었어요, 과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과 오늘 만나게 됐을까요? 그냥 단순히 뭐 경영,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죠. 1년에 서울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좋은 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다 강의에 또 네트워크에 초대돼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특이한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딱 잡고 여러 가지 유언들을 해주셨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네가 경영경제를 대표하는 전문가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아주 중요한 산업 분야니까 꼭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3개월 동안 시중 출판사에 나와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매일 2명 이상의 뭐 뉴스키너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만났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저랑 소통하시는 많은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쵸? 핀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의 월 말이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압박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GV를 못 채웠을 때 여러 가지 갈등들, 생각들, 내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이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점을 가지고 좀 신뢰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경제자단체가 있어요. 뭐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그다음 대한무역협회, 그렇죠? 뭐 정경련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단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대한상공회의소인데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일 먼저 검증하는, 검사하는 그런 보직을 좀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혈연적으로도 저희 아버님께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운명적으로도 저는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각별한 인연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사업자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제가 이 분야에 있으면서 많은 사업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여러분, 결국 뜻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꽃을 피더라고요. 그렇죠? 뭐 에이스 그룹에서도 제가 본 최근에 많이 강의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박현근이라는 사장 혹시 아세요? 저랑 굉장히 친한 동생이에요.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한 6년 전에 범계역에서 울고 있는 박현근에게 술 한 잔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로요. 그 당시 때 정말 울고불고 난리였었어요. 힘들다고. 근데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박형근 사장이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해병대 출신이시고, 그렇죠? 네,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심으로요. 오늘 사업 뭐 강의 끝나고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2가지 파트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말이 좀 많죠. 그렇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딱딱 귀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변화의 상황에서 기회를 좀 포착하라, 뭐 이런 겁니다. 일단 현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그냥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말 나부터의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아주 대표적인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요. 제가 이 경제방송을 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큰 흐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문장은 첫 번째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행복도를 굉장히 낮추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제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4권의 책을 냈는데 그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책을 썼던 내용과도 좀 일치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 이렇게 단체 방에 모여가지고 65명에서 같이 강의를 듣다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렇죠? 이게 열정과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뜻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러시죠? 연평균 근로시간이 3,000시간을 넘는 국가가 전 세계 230개국 중에서 3개 나라 정도 되죠. 그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탑급이죠. 멕시코 이후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멕시코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넣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많이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속 연수. 정말 뭐 회사 열심히 다니는데 언제까지 다니게 해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20년, 30년 이렇게 다니는 회사가 대한민국 50대 그룹 중에서 한 개 기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아자동차로 나타났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뭐 회사들 뭐 여럿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11년 정도 다니는 걸로 나타납니다. 또 아까 전에 박세롬 사장님께서 홈플러스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테스코. 그런데 사실 뭐 GS 홈쇼핑이라든가 신세계 이런 데 다 비슷한 계열이죠. 대기업 중에서 가장 그 회사를 다니는 레이트가 낮은 게 4.9년 신세계 또 GS 홈쇼핑 이런 데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대기업을 들어가서도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회사는 오래 다닐 수 없는데 회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려고 하는데도 뽑아주질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참 제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사실 제가 좀 오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요. 원래 얼굴이 큰데 지금 오늘 거의 무슨 뭐 한 1.5배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갈바닉도 오늘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림프선을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가게를 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셔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왜냐하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취업이 되려고 거의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1년 정도를 노력을 하다가 갱신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참 요즘은 취업하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저 김재성 사장님 찐매니아죠. 그쵸?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저 여러분. 최숙희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부산에 갔더니 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저 진짜 100살 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실업률을 평가할 때요. 6개월 동안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취업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에 통계치에다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 일을 안 했으면 취업을 왜 하고 싶지 않아요. 제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텐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업률은 굉장히 잘못된 수치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멸감을 느끼고 정치적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항상 욕을 먹죠. 그렇죠?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산층이 사라진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자영업체들이 무너졌는데 자산 시장은 굉장히 큰 버블이 일어났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주식, 부동산 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작년부터 하셨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아주 큰 버블이 올 겁니다. 터지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작년 이후부터 엄청나게 큰 양극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양극화는 여러분 얼마 전에 유엔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틀 전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에서 걱정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올해 가장 뽑은 가장 큰 키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걱정은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1%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토의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빈부격차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 보통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직장인들 중에서 절반 수준에 있는 직장인이 17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다. 이것도 2년 전의 얘기고 최근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다이아몬드 수저, 뭐 금수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를 누굴 만났느냐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회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지금 사업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굉장히 부자의 유형이 기형적이에요. 대한민국 말고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 듀크 대학교가 1년에 한 번씩 리치 리포트라는 걸 냅니다. 전 세계 30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부자 유형을 조사하는데 듀크 대학교 안에서 얘기를 하길 전 세계 65%의 부자들은 내 때에 돈을 300억 이상 만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그런 식의 뭐라 그러죠? 우리 자수성가하는 부자 형태죠. 그리고 나머지 35%가 유산, 상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냐? 거꾸로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역전할 수 없는 글래스 실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정치권과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어른들이 바꿔나가야 되는 시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자, 이러던 상황에서 대혼란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던 코로나19가 지금 11월이 중순인데 여러분 작년 11월 7일 날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여름이면 끝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백신 여기 맞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제가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이상석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렇게 써놨었어요. 백신 같은 거 다 소용없다. 어차피 다시 확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질병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1년 더 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백신을 폐기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1%도 되지 않죠. 전 세계의 불균형, 백신의 불균형, 치료제의 불균형, 인프라의 불균형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너무 웃기게도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자영업자들 여러분 난리 났었죠?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 갈비만두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 보리네 주먹고기 우리도 당연히 4단계 동안에는 굉장히 큰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도 참 또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해겔이 얘기했던 정반합이 생기죠. 반대급부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뵐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줌에서 강의를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자,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지만 심지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더라도 앞으로도 줌 여러분 시스템으로 활용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정말로 편하고 괜찮죠. 그렇죠?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힘든 것들을 많이 덜어주는 그런 시스템과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자, 이런 대혼란 와중에서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런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까?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송충이가 나는 송충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나비다. 더 큰 어떤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전 여러분 후자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의하면서도 드라마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볼 때 그 박세로이라가 하는 대사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꽂히더라고요. 그 누구도 나를 한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저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아마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이런 생각들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초대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팩터예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방송에서 제 얘기를 합니다. 공인인데요. 말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구조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가 과연 어떤 미래를 가질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의 분야가 이젠 다 큰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가치들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는 과거에 진짜 몇몇 기업들이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관료제를 채택한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잘해서 삼성과 같은 좋은 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테스코처럼 분식 회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그를 폄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단계 아니냐? 그거 좋지 않은 사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는 반면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찬양론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박사 공부하고 방송하고 교수하는 사람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제일 사랑할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제가 뵙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김대원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우리 스카이그룹과 만나게 됐는데 저 앞으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괜찮으시죠? 저도 여러분들 다음번에 초대될 때는 오늘은 딱 지금 66명 듣고 계시니까 내년 요맘때쯤 한번 또 초대되면은 한 뭐 2배 가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또 뵈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 저는 아주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뭐 사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필이면 이런 비대면 시대를 겪게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와 경제관이 변했어요. 좋은 기업에 다니는 게 나의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작년 아시아나 항공의 사례들을 보셨죠? 그렇죠? 제 친구가 아시아나 항공에서 파일럿을 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회사에 취업이 안 돼가지고 거의 1년 내내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원래는 뭐라 그럴까요? 레이오프 하지 말아라, 해고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나중에 해낼 것 같죠. 그렇죠? 자,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이 돼버렸죠. 자, 두 번째, 소비의식이 변했다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어머니 성함이 유혜은 씨인데요, 여러분. 실명을 제가 막 지금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유혜은 여사가 이제는 쿠팡의 정회원에 가입하여서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시키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홈플러스와 이마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이 수원에 있는데요. 북수원 홈플러스 바로 옆에 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북수원 홈플러스를 먹여 살리는 데 일조하셨었는데 최근에는 홈플러스를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쿠팡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같은 가격이면 가장 편리한 방법, 그죠?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가장 유통이 단순해져 있는 어떤 프레임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적인 얘기죠. 광고비를 줄이고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양과 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한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회사들은. 여기에 지금 굉장히 딱 프레임이 맞는 그런 것들이 시대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사실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어떻게 AI와 기계에 의해 결정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사업이죠. 100% 인간 중심의 사업입니다.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북수원점 홈플러스 매출 높았다고 아까 전에 역시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전국 2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떨어졌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안 다니셔가지고. 예, 제가 좀 허세가 좀 지나쳤나요? 예. 자, 어쨌든 자, 넘어가서 제가 왜 뒤로 가고 있죠? 저에게 이렇게 봤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요즘 주식 많이 하시죠? 대한민국의 레전드 주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거의 20년 다 돼갔는데 대한민국의 길이길이 남는 주식 중에 최근에 NC소프트가 좀 별로 안 좋았다 좋았다 하는데 자, 이게 NC소프트의 주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왼쪽 밑에 2008년 당시 때 NC소프트의 주가가 22,900원이었어요. 자, 근데 올해 초에 어땠어요? 105만 원을 갔어요. 거의 12년 동안 5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1억을 박았으면 지금 50억이 돼 있겠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차트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가려볼게요, 이렇게. 자, 2011년과 12년 사이에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3분의 1 토막이 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NC소프트 망하는구나. 나의 투자도 망했다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이때 다 손전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때 이후로 약 5년에서 10년 정도를 참으니까 이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017년에 전고점을 넘었고 그 다음부터 막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105만 원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요, 여러분? 성장에 대한 우상향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하고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때 22,9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김택진 회장 한 명밖에 없어요. 이택진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진짜 NC소프트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전체 시장 파이예요. 2004년에 4조 5천억을 찍었었어요. 자, 그러다가 2005년에 6년에 7년에 3년에 걸쳐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 피라미드의 계 가장 큰 형님이시죠. 제이 모시기 회사가 엄청 크게 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들을 결정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고난기를 겪게 되죠. 그렇죠? 한마디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됐죠. 그렇죠?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인더스트리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2007년에 모두가 끝났다고 얘기하던 시기부터 천천히 우상향을 하여서 2014년에 전고점을 넘었고 15년부터는 지금 5조 3천억 정도의 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앞으로 보는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큰 흐름 때문에 소비자의 의식 구조와 여러분들 일하면서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소득을. 사이드 잡, 더블 잡이 가능한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에 대리 뛰는 거는 사이드 잡, 더블 잡의 개념이 아닙니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전에 박세롬 사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돈을 그냥 조금 더 버는 것 뿐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투자가 뭘까요? 돈이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다. 왜? 코로나 이후부터 이런 거에 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제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일본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성장이었는데 일본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성장을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지금 5조 3천억 2천억 정도에 머무는데 향후에 한 15조 정도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3배가 더 성장할 겁니다.
그 시장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딱 잡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한 10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어디 갔었을 때 저 그때 이 강의 들었던 사장인데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죠? 단독으로 랠리도 좀 하시고요. 네, 행복하게.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냐? 저는 날카로운 흉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불법 피라미드. 사람들, 그렇죠? 파트너들 정말 뒤통수 치면서 잘못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있어요,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도. 그런데 정말 아까 전에 그 사진 보셨죠? 저는 그 SNS나 이런 데서도 정말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요. 물론 여러분 그 비즈니스 안에서의 크고 작은 어떤 고난 같은 거 있는 거는 자, 뭐 어떤 세상살이가 다 비슷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저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한 방향을 보고 뭔가 힘이 되면서 가족 외의 존재들과 이렇게 기대면서 갈 수 있는 거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논리대로 갈 겁니다. 변한 게 없어요. 시대가 변했고 4차 산업혁명이건 뭐건 얘기 나와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또 시간이 된다면 리더십에 대한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변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리더십이 완전히 핵심이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10시 10분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목표를 뼈에다가 새기시고 각골난망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시스템에 그냥 참여하라고 해서 파트너들이 스폰서의 눈치를 보려고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초심들을 계속 가지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을 하셔야 정말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 스스로가 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만족도를 주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을 통해 매일매일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비슷한 내용과 컨텐츠를 가지고 윈윈에서도 했었지만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달라요. 저는 강연이나 이런 거를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대로 해요. 근데 오늘의 이런 분위기와 또 얘기들을 보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일들을 할 때요.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직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그냥 제가 적어봤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리타이어먼트 하는 나이가 48살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자,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메타 먹고서는 100살까지 살 건데 48살에 나오면 52년 동안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건강해지는 것도 좋은데 건강한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의 퀄리티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숫자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을 때까지도 지금과는 개념이 다르게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에 제한이 없고, 그죠? 그 일 자체가 위험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업하면서 느끼는 거고, 제가 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다짐했던 건데, 참 누군가가 나의 이 상황들을 좀 알려줬으면 참 좋았었을 것 같아요. 옆에서.
그게 아버지든 그게 사업의 선배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진심 어리게 위로해주고 야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가끔씩은 툭툭 쳐주고 이랬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조언을 좀 하는 일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사수가 있고 선배가 있고. 그렇죠? 세 번째, 제가 하는 일 자체를 남들에게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보통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조직폭력배를 하는 부모가 있으면 아들 자식들한테 내가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랍니다. 자, 네 번째. 과거에 꼬리표가 붙지 않는 일이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들을 어느 순간 깨닫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래 돼 라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에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사회, 이런 사회가 보통의 사회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뉴스킨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원 사장님 대답을 해주십시오. 있나요? 이런 사업? 이거 여러분,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있냐고요? 네. 이런 일 있나요? 우리 뉴스킨 사업은 이런 일에 네, 해당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네, 진짜로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 찾기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지를 얼마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 네트워크를 정말 잘하셔서 올바른 큰 리더가 되신 분들, 말씀하셨던 뭐 최숙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 가서도 자주 뵙고 댁에 가서 뭐 식사도 하고 그래봤지만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좋으신 리더분들이 많으세요. 정말로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느끼죠. 이런 게 정말 시스템의 힘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요. 원래는 어린 나이 때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제 말투에서도 지금도 조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끔은 저를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차갑다, 냉정하다, 뭐 경쟁 사회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실제로 제 뇌구조가 좀 그랬었어요. 남들을 이겨서 어, 어떤 것들을 쟁취하는 일에 굉장히 그 특화되어 있는 재능이 있었어요. 제 생각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자, 근데 안타깝게도 2015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때부터 정말 엄청나게 큰 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쵸? 아이고 신은정 사장님, 이영건 박사님 사업 초기 때 강의 듣고 선택하셨다고. 그 인연이 또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쵸? 저희 아버님 너무 보고 싶으시다고 우리 김지선 사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예. 가끔씩은 이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저희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서재예요, 여기가,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방문 뒤에 닫혀 있죠? 이렇게 여닫인데 여기 아버님이 항상 주무시던 자리였었어요. 예, 저는 아직도 여기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를 이어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간절하게 응원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냥 좀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이 원래 집 앞에 버려진 아이였었어요. 네, 그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응원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겠어요. 남문시장에서 막걸리집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크셨고
우리 친할머니는 저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63세 때 아버님을 집 앞에 두고 갔었죠. 그리고 두고 간 지 1년인가 2년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홀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놓으신 분이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면서 성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뭐 열정이 넘쳤겠죠. 자, 그래서 성공을 이루고 나니까 사회가 굉장히 구조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 강남에 살아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부를 또 세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롯해서 자수성가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지지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9월 5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6월 27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때 그 주치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3개월이 안 남은 것 같다. 네, CT를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7월 정도가 되셨는데 막 뇌로 이제 전이가 돼서 막 기억도 오락가락하고 그런 모습들을 막 봤어요, 옆에서.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강의 전화가 오니까 강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사로서의 압박이 있으니까 강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병원에만 있으니까 뭐 돈 버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느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 목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강사, 강의, 연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직업을 한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본주의에서 승리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아플 때 누워있을 때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뭐 아직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시스템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경제 4분면에 대한 얘기들을 네트워크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참 유능한 자영업자였죠. 1년에 10억도 넘게 강의로 벌었습니다. 돈을.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고 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벌은 돈의 95%를 다 환원하고 하셨어요.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되게 멋있죠, 그렇죠? 진짜 아마 레전드 같은 분이죠. 네. 자, 그래서 저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한테 준 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널 이렇게 키웠으니까 넌 나보다 훨씬 잘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고민하고 잘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잘 산다함은 경제적인 것 더하기 여러 가지가 더해진 정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뭐 이런 거가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사업가의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을 하는 과정들이 힘들겠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자영업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반드시 가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내셔야 돼요. 파이팅 한번 하시죠,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하세요. 진짜로. 그거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형근처럼 범계역에서 울더라도 제가 언제든지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뭐 박상용 사장님도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도 다 알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진심으로요. 이제 강의가 끝나갑니다. 저도 제 인생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고 있겠죠.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가장 생각하는 것은 저는 부끄럽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사고가 여러분들의 자식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 방향이 맞았다면 방향이 정해졌어요. 바다에 떨어졌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노를 저어야겠죠. 제대로 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제대로 잘 열심히 이 얘기가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예요. 제대로 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열심히 하고 있냐, 그럼 됐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항상.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셀프 모니터링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성공에 낭만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슬픕니다. 제가 여러분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를 여러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와서 찍었어요. 그 제가 단톡방에 있다가 김대현 사장님한테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최근에 예, 제가 뭐 웃기게 나왔어요. 아무튼 뭐 근데 특이하죠. 대학 교수가 고깃집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 가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0.1% 안에 들어가는 가게입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장사하고 일매출이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테이블은 14개밖에 안 되고요. 3시간 정도 일하고 딱 끝냅니다. 아마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배우나 요즘에는 운동선수들도 많이 오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준비할 때요 처음에 관절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 다니고 그랬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지금도 일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9시 이거 강의라서 제가 8시까지 일하다 왔어요. 불판 닦다 왔습니다. 불판도 닦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놈이 진짜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면 이제 놀랍니다. 진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 삶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낭만적인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장이시고 탑 리더시지만 우리 김대원 사장님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런 거예요. 사업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은 없어요. 다만 그 일이 최선을 다해서 꽃이 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일들은 다른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송중기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양경원 씨라고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에 그 표치수로 나왔던 분 있죠. 그분이 저랑 되게 친해요. 네, 제가 자주 가는 막걸리집 사장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 그 막걸리집 엄청 안 되고 이분이 그 아들로서 배우자로서 성공 못할 때도 배우로 성공 못할 때도 제가 항상 가서 찾아줬더니 그게 단골이 돼서 지금은 고마워서 제가 가면은 막 배우가 오고 그럽니다. 되게 고마운 형이에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송중기랑 제일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송중기랑 술도 마시고 막 그래요.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뉴스키너들이 한번 송중기를 보면 좋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송중기를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죠. 그렇죠? 그냥 그 옆에 서 있으면은 누구나 오징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서 그냥 송중기가 별로 싫고 어쨌든 사람이 너무 완벽하고 착하고 잘생겼어요. 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시고 오늘 초대되신 분들은 뭐 네이버에 찾으셔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제가 많이 알려질 거예요.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정도 때부터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도 더 힘이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코이라고 하는 어종이 굉장히 신기한 물고기죠. 어항의 크기에 자신의 크기를 맞춘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 저한테 그냥 스스로 물어봤을 때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당시 때 너가 어땠냐라고 제가 스스로 짚어보면 저 그냥 사실 여러분 그냥 대학에 있는 어디 자리 하나 구해서 갈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 당시 때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인생이 완전히 꼬였다라는 느낌도 들고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 때. 근데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살겠지. 그리고 그 아버님이 얘기해 주셨던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수많은 사회생활을 해봤으나 너처럼 강하고 똑똑한 친구는 본 적이 없다. 내 아들이지만 넌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힘을 얻고 진짜 하루를 열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기운들 많이 나눠 가져 주시고요. 오늘 그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정말 응원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항의 크기를 한정하지 마시고 정말 누구나 우리 김대원 사장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정말로 롤모델 삼으셔서 더 큰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뭐 유튜브 보시고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또 인스타그램 여러분 제가 개인 계정이 아니라 가게 계정이 있어요. 보리네 주먹고기라고요. 네, 거기다 그냥 DM 보내셔도 돼요. 사업자분들 이제 좀 많이 아셔가지고 가끔 그러십니다. 제가 언제나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더 큰 성공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저 밥 한 그릇 사주십시오. 네, 밥 한 끼 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게 좋은 시간 보냈고 오늘 이후부터 스카이와 정말 좋은 인연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